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작해 볼 건데, 이런 것도 자랑을 해야 됩니다. 자랑을 해야 되고요. 네. 이게 또 보여드리면, 어제는 영마엔을 맞췄습니다. 영마엔, 제 방송하면서 처음 걸어봤어요. 영마엔을. 네, 영마엔을 맞췄는데, 애틀랜타 승 1패승, 영마엔으로다가 시원하게 들어갔고, 대회 거주자용은 틀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뿐하게 역배조합까지 들어와가지고, 어제 또 기분 좋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 자랑 좀 하고 가고요. 어,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댓글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메이저리그 경기 배팅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실 수가 없어요. 많이 하실 수는 없고, 정말 잘 골라가야 됩니다. 잘 골라가야 되고, 상 차졌다고 아무거나 먹다가 탈나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도 분석하면서 정경기 결과 예측은 해드리겠습니다만, 배팅하면 안 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제가 그래도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하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면 이제 디트로이트랑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어제도 이제 애틀랜타가 1회부터 찰리 모턴의 볼질과 함께 거의 입스가 온 줄 알았습니다. 보면서 시원하게 좀 초반에 앞서 나갈 수가 있었고, 김하성이 삼진 당해주면서 흐름이 좀 끊겼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원하는 만큼 목표치를 얻고 넘어가서 애틀랜타가 좀 더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웬츠 대 이제 몬테로인데, 어제 나왔던 몬테로랑 다른 몬테로죠. 얘는 이제 선발로서 나오는 몬테로고, 이제 오늘도 얘가 한 5이닝 정도 책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웬츠도 자원으로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실질적으로 디트로이트의 이 좌투 상대 성적을 보면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팀 타율도 2할 7푼대까지 나오면서 충분한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디트로이트가 어제처럼 그렇게 못 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고, 사실 조금 공략이 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라일리 그린도 최근에 좌투 상대 성적이 좀 좋기 때문에 장타 생산도 각오를 해야 돼요. 다만 애틀랜타의 최근 타격 지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오늘도 경기 기준점을 9.5점까지 올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슨이 또 안타 그 행진을 이어감에 있어서 딱 타격감을 또 조율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김하성이 9월달에 정말 뜨겁죠. 어제도 결국엔 홈런을 때렸는데, 김하성에다가 그다음에 프로파, 그다음에 저 알비스 진짜 무시 못합니다. 애틀랜타 타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애틀랜타는 타격이 좀 터질 수 있다, 이게 역배까지도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배 분명히 날 수 있어요. 제 기준에서도 이 경기는 제가 배당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사실 믿거나 말거나인데, 통계적으로 제가 5월 13일부터 방송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이렇게 유료 방송을 시작하면서 숲에서 지금까지 거의 근 이제 4달간이죠. 4달간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배당 차가 이렇게 나는 경기에서 역배 나는 것을 너무 빈도있게 봐왔더니 통계가 제가 나 있어요. 이미 제가 계속 이거 다 자료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차가 0.2배 항상 넘게 차이 난다? 그러면 일단 옆에 봐야 돼요. 이 경기가 초기에 배당이 동배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후에 조정이 되고도 디트로이트 정배가 1.83배예요. 근데 국내에서 1.58배 준다? 이미 배당 차는 0.25배 차이가 나고, 그 선에서 지금 해외에서의 평가와 디트로이트의 국내에서의 평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너무 고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디트로이트를. 해외에서는 그 정도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역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정배는 절대 못 가고요. 이미 9.5점에 오버 기준점이 잡혀 있다면 타격에서 애틀랜타가 그 페이스를 이어갈 거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버로 가거나 아니면 이건 애틀랜타 역배 2.5 프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애틀랜타의 타선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라고 좀 강조를 드리게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뉴욕 매츠 대 워싱턴입니다. 이거 오늘 이제 뭐 국민픽 중에 하나죠. 다저스 갈 거냐 매츠 갈 거냐 둘 중 하나 일단 골라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다저스도 매츠도 결국 핸디캡을 고려하시게 될 텐데, 이 다저스 핸디캡이냐 뉴욕 매츠 핸디캡이냐 둘 중 하나 탈란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골라가신다고 했을 때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츠가 오늘 경기에서 맥레인이 나오고 워싱턴은 카발리가 나오는데, 사실 어제 경기 기록을 떠나서 오늘 선발 매치업만 따지고 보더라도 저는 카발리를 절대 약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데뷔를 했을 때 경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임팩트가 컸었던 선수였었거든요. 정말 커브가 날렵하게 떨어지고 구속도 굉장히 잘 받쳐주는 선수로서 저는 항상 기대를 품고 이 선수의 경기를 지켜봅니다. 특히 커브 각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고평가는 루키 2명의 이제 대결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경기에서의 차이점, 양팀 선발 투수들의 결국 차이점이 뭐냐면 맥레이는 계속해서 그 기량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발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힘이 좀 빠진 느낌이 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데뷔전 때 평균 구속이 이 포신 페스티벌이 97.3마일 4마일 정도 찍혔었고 최고 100마일을 꼽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계속해서 구속이 조금씩 빠지더니 이제 평균 구속이 1마일 정도 빠진 96.3마일 4마일 정도 선에서 지난 경기도 이루어졌었고, 그렇다 보니까 빠른 공도 한 98마일 선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질 만큼 데뷔전 때만큼의 임팩트는 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견해예요.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매치의 타선이 그렇게 많은 점수를 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얘의 이 너클 커브와 싱커는 이 땅볼 유도만큼은 진짜 기깔납니다. 정말로 이제 발사 각도가 안 나오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팀이 발사 각도를 뽑아내지 못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카발리예요. 실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이 친구의 너클 커브는 이번 시즌 피안타를 3할 6푼 4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XB 수준만 따지고 보면 2할 4푼 8리밖에 안 되고 있고, 타구 속도는 90마일을 넘긴 경이 거의 없습니다. 86마일 정도 선에서 평균 이제 발사 속도가 나오고, 발사각은 마이너스 7도, 즉 땅볼이라는 겁니다. 싱커도 마찬가지예요. 싱커도 땅볼로 나가는데 이제 안타가 좀 되고 있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잠재력 자체는 충분히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걸로 가지고 얘가 매치의 타선을 잡아낼 수 있을까 따졌을 때는 좀 아쉬웠던 게, 피안타율을 떠나서 지난 경기도 볼넷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매치의 타선을 지레 겁을 먹어버리면 얘가 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이미 이제 홈에서는 2.11의 ERA가 나오고 있는데, 동일한 4경기 표본에서 원정에서는 4경기 7.85의 ERA로 무너졌던 경기, 캔자스시티전,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전 퀄리티 스타트 했지만 6이닝 3실점, 양키스 원정 2.1이닝 만에 이제 8실점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마이애미전에서도 5이닝 2실점 선에서 어떤 실점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매치 타격감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 이상의 실점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게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맥레인의 호투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맥레인은 지금 데뷔하고 나서 지금 어제 나왔었던 이제 그 이름이 뭐야, 스프라트도 구위적으로는 절대 꿀리는 선수가 아닌데, 스프라트와 그 다음에 맥레인까지 3명이죠, 3명. 데뷔를 3명 시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경기 운영력에서 완성형이라고 평가를 받는 선수가 이 맥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워싱턴 타자들도 처음 보는 이 맥레인의 공에 대해서는 아마 그 슬라이드에 대응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매츠가 어제 보여준 타격감의 반의 반만 보여줘도 이 경기는 잡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에 지금 워싱턴 입장에서도 이 경기가 좀 비상이 걸리는 게 뭐냐면, 어제 썼던 불펜진의 이름들을 보면 이제 오늘 경기에 나올 불펜들이 좀 살짝 예상을 하게 되는데, 루트리지가 일단 멀티인을 던졌고요. 톰슨이 어제 털렸죠. 그러면 얘네 둘이 안 나오면 이제 좀 이름이 올라온 애들이 또 좌투 상대하면 또 반드시 나오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소토하고 이렇게 좀 상대하려고 쓸 수도 있는데, 이 오가사와라 진짜 물건입니다. 이 새끼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름을 안 빼고 거기 로스터에 들어갔고 거기서 경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진짜 삽질은 다 하고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던지는 경기 양상이 되면서 결국 카발리 이후에 오가사와라가 올라온다? 이 대형 사고 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근데 그게 가능성이 꽤나 유력해요, 이 경기가. 왜 그러냐면 매치 라인업 때문이죠. 매치 라인업이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루어진 거 보면 소토 좌타자죠, 니보 좌타자죠, 맥릴 좌타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린도 하나 끼고 있지만 바티, 뮬린스 이 라인에만 걸리더라도 좌타 라인업이 들어가게 되고, 또 소토, 니모까지 이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이 오가사와라를 2이닝까지도 쓰게 될 수도 있는 경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불펜 운영에 있어서 후반에 매치가 더 앞서 나갈 명분까지 만들어주게 되면 핸디캡 노릴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겁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좀 초반부터 재밌게 흘러갔던 경기였었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신시내티가 6회 비기닝을, 만들어가지고 이 경기를 또 시원하게 또 잡아줬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스펜서 스티어의 홈런과 엘리 델라크루즈의 홈런이 나와가지고 완벽하게 기세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 리텔 대 아사드가 나오는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늘도 선발에서는 신시내티가 훨씬 더 할만한 싸움이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아사드는 제가 얘 데뷔했을 때부터 이제 좀 안 좋게 평가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얘가 지금 3승 1패라는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지금 이렇게 불펜을 오가면서 경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친구의 이 93마일 정도 되는 이 패스트볼은 분명히 칠 수 있는 공이에요. 분명히. 얘도 이제 커맨드가 되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들과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이제 데뷔를 했었던 선수였는데, 얘는 공이 임팩트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제가 경기를 보면서 이제 평가를 내려보면은 얘는 메이저리그 선발급 자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게 완벽한 커맨드와 함께 거의 이제 샌디 코펙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주 그냥 진짜 미친 듯한 커맨드를 보여주고 좀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먹고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오늘 경기에서 이 작은 구장에서 그 정도 구위 가지고 버티기에는 또 장타에 대한 노출을 또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컵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벨레스테로스가 라인업에서 빠졌다가 대타로만 나왔었죠. 그 뇌진탕 관리를 좀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 타격에서 임팩트가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저스틴 터너가 분명히 좀 더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격 임팩트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의식을 좀 더 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9.5점의 기준점이 잡혔어요. 그게 당연히 납득은 됩니다. 이게 결국 리텔이 많은 삼진을 잡고 충분히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지금 이제 컵스의 타선을 보면요, 니코 오너부터 이제 어제 안 나왔었던 부시도 타격감이 좋은데 어제 안 나왔었는데 오늘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타나가 나온 게 말이 안 돼요. 마이클 부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안엽도 지금 타격감 좋죠. 니코너까지 이어가면은 이게 컵스 타선도 그냥 뒤질 경기는 아니다. 그래서 좀 팽팽한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컵스 정배받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이 경기는 이미 해외 구매율 자체도 반반 구매율이거든요. 이미 52%가 컵스 승을 예상하고 구매를 했고 48%가 신시내티를 구매를 했는데, 돈의 규모는 56%가 신시내티를 좀 더 구매를 하여서 좀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도 신시내티 역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더 보는 경기고요. 그렇게 그에 맞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신시내티 컵스는 이미 이제 플레이오프 시드를 이제 플레이오프 버스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확정을 지었고, 신시내티는 지금도 아직까지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명분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오늘도 몸을 사리는 쪽은 컵스가 될 거라고 보고, 신시내티가 아사드를 크게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초반에, 이후 불펜 운영에 있어서 신시내티는 오늘도 결국 저 브랜든 있죠. 브랜든이었나? 저 KBO 뛰었었던 그 선발 투수 두산에 있었던 친구 있죠. 그 친구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롱릴리프로 박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 신시내티 승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 이 애틀레틱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피츠버그의 마운드가 절대 가볍게 생각할 그게 아닙니다. 마운드가 꽤나 묵직해요. 지금까지도 피츠버그가 그렇게 성적이 못 내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졌던 이유가 결국 타선에서 그렇게 많은 안타를 때리고도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는 그 답답함 때문에 피츠버그가 연패를 계속해서 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모랄레스 대 예상되는 거는 쉔들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쉔들러도 메이저리그 전체 랭킹을 보더라도 정말 유망한 유망주예요. 그래서 저 또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그 이제 경기를 보면서 그 제구가 안 되니까 슬라이더 직구 하는데 슬라이더가 계속 빠져버리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직까지도 이제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부다 쉔들러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전체 파이프 랭킹에서도
랭킹 7위에 해당할 만큼 정말 유망한 선수입니다. 100마일이 넘는 빠른 공과 함께 고속 슬라이더를 던질 수 있고 체인지업도 나는 갖춰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전체 메이저리그 랭킹을 보더라도 투수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전체 투수 부분은 1위라고 봐야 되는 선수이고, 얘가 이제 완전히 이제 커맨드를 되찾고 제대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피츠버그가 이제 폴 스킨스의 파트너를 얻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나름 저는 기대는 돼요. 기대는 되는데, 얘가 지금까지 보여준 스토프를 보면은 못하는 경기와 잘하는 경기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서 오늘도 그게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저번 워싱턴전도 진짜 미친 듯한 활약을 해줬었고, 오늘도 이제 부타 쉔들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는 교착 상태에 갈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경기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애틀레틱스의 1.7배당 정배당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이 경기가 배당이 반대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미 배당이 역전돼서 피츠버그가 1.91배, 애틀레틱스가 1.94배로 배당 역전이 이루어졌고, 해외에서는 현재로서도 피츠버그가 정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피츠버그의 쉔들러가 좀 잘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어제도 보셨지만 피츠버그의 불펜은 약하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은, 타격이 그래도 약하니까 모랄레스가 그래도 똥볼로 좀 잡고 이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 결국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도 다시 한 번 더 언더게임 예상을 해야 되고, 이 경기가 이제 8.5점 기준점 주어진 게 저는 어쩌면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배팅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쉔들러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거를 좀 구매를 한번 고려해볼까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TBD가 걸려있어서 일단은 저도 살짝 보류는 했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쉔들러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이 경기는 점수가 그렇게 쉽게 나올 경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이제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하우저 대 해리스가 나옵니다. 해리스는 이 친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던졌던 그 자완투수 다들 아시죠? 그 친구가 나오는 거고, 보스턴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어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걔 핵언더 게임을 예상했던 크로셰의 등판 경기였는데, 이게 6회까지 그냥 크로셰가 꺼내고 지나? 이거를 지네? 그래도 언더는 언더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람? 예, 8회와 9회 그냥 아주 그냥 미친, 그냥 역전해서 보스턴이 4대3으로 이겨도 이거는 그래도 이기긴 하네라고 했을 텐데, 미친 듯이 털렸죠. 어제 클레빈저 삽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템파베이가 경기 던졌죠. 윌콕스라는 저도 처음 보는 선수를 갖다가 등판시키면서 아주 그냥 제대로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스턴 입장에서도 이 타격감을 그래도 이제 불을 좀 붙여놨다 보니까 확실히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기량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템파베이의 유니폼을 입고 하우저와 이제 화이트삭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하우저의 지표 차이가 조금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화이트삭스 유니폼을 입고 11경기 6승 2패 2.10의 ER을 기록하다가 템파베이로 이적하고 나서 8경기 동안 2승 2패 4.67의 ER를 기록하고 있어요. WHIP도 많이 올라갔고 피안타율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도 저번에 컵스전은 6이닝 퀄리티 스타트 해주긴 했는데, 일단 매경기 지금 실점을 하고 있고 피홈런을 맞고 있고, 오늘 경기도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하우저가 홈런에 의한 실점이 나올 것이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 자체가 이건 8.5점이 주어졌고, 이미 템파베이가 정배당을 받는데 정배 구매율은 3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좀 홈런, 이제 어제 보스턴 타격을 좀 의식한 이거는 이제 구매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역배 구매로 조금 많이 넘어가고 구매 자금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보스턴이 이기는 양상 속으로 흘러간다면 템파베이 불펜진이 버틸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게 누가 이기던 간에 이래나 저래나 이 경기 타격 지표로 보더라도,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템파베이 타선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는 얀디 디아즈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리드오프로도 나오지 않았었던 이 심슨 자완 나와갖고 오늘 또 혹시나 안 나올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심슨이 이제 나와준다라는 전제 속에서는 이 경기가
점수가 좀 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에 있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불펜에서도 보스턴이 오늘 경기에서 얼마만큼 힘을 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마 나오는 양상 속에서 경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템파베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좀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카미네로가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이제 결림 증상이 있어가지고 라인업에서 빠진 거였거든요. 오늘까지도 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장타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카미네로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요 경기도 보스턴 승라인 쪽 보면서도 이제 오버를 좀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랑 마이애미의 경기인데 마주르 대 라이터가 나옵니다. 라이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볼넷이 문제죠. 볼넷. 제구가 안 되다 보니까 커맨드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투구수 관리도 안 되고 5이닝을 던지는 것조차도 벅차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외줄타기 경기를 하게 되는 이 라이터입니다. 9위는 정말 좋죠. 얘도 100마일까지 꼽을 수 있고 컨디션 좋으면 100마일, 컨디션 조금 별로면 99마일을 찍는 게 이 라이터거든요. 이제 오늘도 마주르가 나온다고 하면 텍사스의 타선은 좀 터져줘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연장까지 가는 싸움 끝에 마이애미가 연장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이 텍사스의 불펜진을 갖다가 가르시아부터 시작해서 박살을 냈는데 대타 이제 홈런이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마이애미 타선이 이미 약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마이애미가 이전 시리즈를 치르면서도 분명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던 것도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좀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하루를 쉬고 경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마이애미 타선은 식질 않았어요. 쿠어스필드 발이 아직까지도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라이터의 구위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의 마이애미 타격을 생각을 하면 오늘도 그냥 물러설 건 아니다. 그리고 불펜진이 이미 어제 경기 필승조들이 녹았다는 것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텍사스 입장에서도. 그리고 텍사스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순위 경쟁에서 와카 경쟁에서 이미 완전히 뒤쳐져 버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명분을 좀 잃어버린 타자들의 타격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마이애미 상대로도 오늘까지도 좀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저 같은 경우에는 배팅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웬만하면 거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마이애미 역배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래도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래도 9.5점 기준점 주어진 거에 따른 명분은 분명히 있고 마이애미도 지금 이 마주로 나오면 선발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거 오버를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겁니다. 저는 이거 절대적으로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닐 겁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양키스입니다. 어제도 이거 볼티모어 역배 가능성을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양키스가 좌투수에게 강한 팀은 절대 아니었었고 이제 워렌의 공에 대해서도 볼티모어의 시즌 지표를 보면 다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치질 못하죠. 실제로 의외로 분명히 지금 그만큼 볼티모어의 타격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었고 워렌이 어제 경기에 5.1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홈런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분명 그래도 평년보다 생각 이상으로 좀 잘해줬던 경기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돈과 스가노인데 스가노가 이번 시즌 양키스 상대로 홈에서는 한번 잘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즌 지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양키스 타격을 보면요 오늘 스가노 털려야 됩니다. 오늘 털려야 되고요. 로돈은 지금 좌투수로서의 볼질만 없으면 오늘 경기 볼티모어 타선 막아내야 돼요. 지금 잭슨 말고는 위협적인 타자가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볼티모어 타선에는 이 좌투수를 상대로 시즌 평균 지표조차도 너무나도 안 좋게 나타나는 게 이 볼티모어거든요. 볼티모어도 분명히 좌투 상대로 약한 팀이고 오늘 경기에 잭슨이 가장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양키스가 적어도 스가노를 상대로 장타쇼를 조금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그래서 배당이 좀 짜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1.35배 나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좀 잘 쳐준 것 같아요. 1.2배당까지 안 내려간 거 보면은. 그래서 양키스의 타선의 지금 오늘 경기도 스가노 정도라면 아마 또 최근에 너무나도 잘 치고 있었던 맹타를 치고 있죠. 그리샴과 그 다음에 에런 저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직구 잘못 던졌다가는 스탠튼한테도 두드려 맞을 수 있고요. 벨린저도 다쳐야 됩니다. 오늘 경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양키스가 꿀릴 게 없어요. 9월달에. 그래서 오늘 경기도 양키스 승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버가 기준점이 9.5점이 주어졌다는 것부터
로돈 나오는데 누가 이거를 점수를 9.5점을 낼 것인가라고 이미 판단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양키스가 점수 내는 구조에서 이게 기준점이 책정이 된 거라면 양키스 승까지 가는 거는 무리가 없어야 된다라고 좀 보는 경기가 될 겁니다. 물론 핸디캡에 대해서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원정 경기라면 핸디캡은 갈만하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일반 승 정도로만 추천드리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양키스의 타선은 9월달 지표만 보면 스가누의 공에 대해서 오늘 면역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고 컨택이 이루어지면서 꽤나 괜찮은 타구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그게 양키스가 결국 불펜진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키스 불펜들 병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키스 불펜들이 흔들릴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접근을 좀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경기에 대해서 핸디캡은 권장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양키스가 이 실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경기 초반에 그렇게 잘 끌고 가다가 이제 후반에 팀 꺼내갖고 추가 실점이 있었던 것도 많이 아쉬웠었고, 이제 오늘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데비 윌리엄스 나오겠죠. 어제 안 나왔던 선수들 또 위주로 쓰게 되면은 이 데비 윌리엄스랑 위버 나올 텐데 얘네들도 최근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거를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지금의 양키스의 이 경기 양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일반승 정도로만 권장드린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시애틀입니다. 와, 어제 수아레즈 홈런 진짜 시원했죠. 예, 훌리오 로드리게스부터 시작해갖고 수아레즈까지 진짜로 수아레즈의 홈런은 저 기차 레일이 있는데 그쪽까지 떨어지면 그 진짜 정말 장거리 홈런이 나왔는데 진짜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영봉승을 또 기록하면서 시애틀이 오히려 휴스턴을 원정에서 선두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상황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컵이 대 발데즈인데 발데즈가 저번 경기에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저도 그게 경기 끝나고 확실히 그 인터뷰를 못 찾아가지고 확신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양키스전이었었죠. 양키스전에 그 벨린저였나 누구한테 그 홈런을 쳐맞았었는데 그때도 그리샴이었던 것 같은데 말로 홈런을 쳐맞았습니다. 말로 홈런을 한 방 쳐맞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사인 미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말로 홈런 맞고 이제 화풀이였던 것 같은데 화풀이식이었던 것 같아. 포수는 그때 당시 이제 너클 커브를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싱커였나 포신 패스로 갖다 박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포수의 이제 보호 장비의 가슴팍에다 그대로 직구가 꼽혀버려가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끝나고 이제 말이 나왔던,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제 발데즈를 비판했죠. 지 말로 홈런 쳐맞은 것 때문에 이제 괜히 포수한테 화풀이하면서 그거를 사인대로 안 주고 포수를 자기 팀을 다치게 했다는 식으로 좀 루머들이 여기저기 많이 퍼져나갔었습니다. 그때 그게.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게 말로 홈런 쳐맞고 이제 관중들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이 포수가 실수로 이제 피치컴을 잘못 눌러가지고 본인은 딴 걸 내려고 했는데 직구가 눌러져서 그게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포수가 직접 해명을 일단 하기는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진실이 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발데즈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도 많이 털렸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도 커비가 오히려 좀 더 우세해 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커비가 4.46의 ERA를 기록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WHIP 수준을 보면 최근에 또 다시 내려갔죠. 이게 WHIP 수준이 커비는 3점대 초반까지 내려가야 되는 이 WHIP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실제로 지난 경기도 정말 잘 던졌었고 삼진 쇼를 했었고 오늘까지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는 배당차가 0.2배당도 이 경기도 차이가 나는 경기고요. 해외에서도 이미 이 경기는 휴스턴이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만 휴스턴의 구매율은 8%밖에 안 돼요. 그나마 자본이 좀 크게 움직인 큰 손의 구매는 이걸 휴스턴 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92%가 시애틀 승을 사고 있는데 자본은 73%밖에 안 들어갔다는 게 좀 흠집이 나긴 하지만 큰 손들의 구매가 항상 정답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대중들의 시선 자체는 이미 휴스턴을 져버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경기는 시애틀 역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휴스턴이 결국 약점이 되는 게 불펜진일 텐데 DCM으로 갈수록 지금 당장 뭐 아브레이유 말고는 지금 휴스턴 불펜진에 그만큼 믿을 만한 불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발데즈가 만약에 오늘도 이 커맨드에 부진하다가 결국 시애틀이 큰 거 한 방으로 넘어지게 되면은 후반 싸움으로 갔을 때 시애틀이 더 진심으로 움직였을 때 이거 위닝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더 시애틀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시애틀이 최근 들어서는 좌투 상대로 공략되는 이 타격 지표가
많이 살아났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수아레즈도 그렇고 이제 플랑코도 마찬가지고 조시넬로도 정말 좌투 상대로 못 쳤었는데 최근에 9월달 지표만 보더라도 JP 크로포드가 좌투수에게 무려 4루푼을 기록하고 있고요. 플랑코도 이제 표본이 적지가 않습니다. JP 크로포드가 20타수 9안타를 기록하고 있고 조지 플랑코가 21타수 7안타 3할 3푼 3리 치고 있고요. 수아레즈는 여전히 못 칩니다. 18타수 4안타인데 그 안타 3개 중에 2개가 홈런이에요. 조싱헬러도 15타수 5안타로 3할 3푼 3리 치고 있고 칸존의 6타수 3안타 그다음 아로자레나가 좀 삽질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랄리도 19타수 5안타 1홈런 2할 6푼 3리 수준에서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첫 홈런을 또 때려서 또 로블스도 좌투 상대로도 2할 후반대 타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좌투수라고 시애틀이 겁먹을 경기는 아닙니다. 중심 타선에서 아로자네라랑 이제 수아레즈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은 감안을 해야겠지만 결국 이 뽑아낼 수 있는 타격 지표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은 시애틀이 역배당을 받을 이유가 그렇게 없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배당적으로 봤을 때 시애틀의 배팅 접근은 나는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치열한 경기이고 선발에서 누가 더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버티냐의 싸움이라면 커맨드적인 부분에서도 발데즈가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캔자스시티 대 토론토입니다. 어제 그냥 못 볼 걸 봐버렸어요. 캔자스시티가 1회부터 그대로 슈워저를 개박살을 내버리면서 경기가 그냥 터져버리는 상황이 와버렸었고 그걸로 인해서 어제 토론토는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극강의 이제 투수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낸스마저도 갖다 발라버리고 결국 낸스, 피셔 멀티닝 던지게 한 다음에 로드리게스도 어제 멀티닝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포수 그 하이네만 올려가지고 경기 그냥 갖다 받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토론토 불펜이 없습니다. 초비상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카메론 나오고 비버 나오는데 이게 선발에서 버텨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이게 될 짬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카메룬이 좌투수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성적과 이 토론토가 좌투수에게 꽤나 강한 타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토론토 타격 지표는 갑자기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캔자스시티가 어제 그렇게 맹타를 쳤던 게 결국 그 점수했던 절반은 토론토가 그냥 떠먹여준 경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제 경기 이제 점수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바위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파스칸티노 그 다음에 데니젠슨 리드오프 나왔던 데니젠슨 그 다음에 그 살비도 어제 또 이르게 홈런 맛도 받고 그 다음에 복귀한 메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타격을 보여줬던 게 어제 캔자스시티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비버가 버텨준다고 한들 만약에 오늘 6이닝 이하로 경기를 하게 된다면은 후반 싸움 가서 이 경기는 정말 어떻게 될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론토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전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캔자스시티 입장에서 오늘도 불펜 다 아꼈기 때문에 불펜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카메론이 버텨주는 이닝 소화 능력을 또 생각을 하면 최근에 홈런 맞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토론토가 홈런 칠 선수가 없죠. 어제도 그 스프링거가 하나 때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홈런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토론토가. 그래서 장타 안 맞으면은 실점 수준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단 후반 이 득점 나는 수준에 따라서 그게 좀 외줄타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캔자스시티가 후반에 더 저력을 보이게 될 거고 그렇게 쉽게 질 경기는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토론토 정배 못 보고요. 저는 언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비버도 그래도 지금 바위줄을 상대로 굉장히 천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저는 비버가 빠른 공의 구속은 잘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체인지업과 슬라이더의 위력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체인지업이 93말 정도 던지면 류현진만 보더라도 93말 던질 때 체인지업 87말, 86말, 83말 나왔었거든요. 비버는 89마일짜리 그 체인지업이 좌타자들을 꽤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경기도 그 비버의 좌우타자에 대한 확실한 무기가 6이닝 정도 버텨주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화이트삭스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어제 배팅 할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큰일 났었죠. 이 경기도 샌디에고가 닦였습니다. 네, 닦여버렸고요. 네, 4대3으로 어제 이제 졌습니다. 추격을 하긴 했는데 한 끗이 모자랐던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샌디에고 화이트삭스도 타선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분명히 타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화이트삭스
밸런스는 결과적으로 이 타선에서는 지금 그래도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유망하게 보고 있는 몽고메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테랑 바르가스, 터크먼 버텨주고 포수 자원 두 명이죠. 퀘로가 틸 얘네들이 DH와 포수를 서로 맞바꿔 가면서 지혜 활약을 해주는데 틸도 정말 요새는 메이저리그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미드로스 그다음에 트레이드로 영입된 미즈 어제 나왔던 라인업들인데 정말로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약한 게 이제 워싱턴에서 짬 처리됐던 이제 타일러 뭐 요런 애들이 좀 약한 거고 나머지 타선은 진짜 이제 유망한 선수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실제 화이트삭스의 라인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결국 돈으로 찍어 눌러줘야 됐었던 샌디에고였는데 그게 못됐던 게 아쉽죠. 마차도가 어제 무안타 경기를 했었고 해줘야 되는 애들이 기회에서 좀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어제 멀티히트 기록한 선수가 없었다 보니까 점수 나는 균형 자체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고메즈와의 상성을 생각하면 오늘은 샌디에고 지면 안 돼요. 다르비슈가 보여주는 성적 자체만 보더라도 오늘 다르비슈도 실점이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 5이닝 던지다가 4실점하고 진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안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는 없죠. 다르비슈가 지금 가끔씩은 볼질을 할 때도 있고 최근에는 이 홈런을 빠짐없이 맞고 있거든요. 실제 다르비슈가 후반기 들어가지고 8월 달부터였나요?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총 8경기 치르면서 4경기 피홈런을 맞고 있습니다. 해당 8경기에서 피홈런은 10방 맞았어요. 10방.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다르비슈가 일단 한 방 쳐맞을 걸 생각을 하면은 이 경기를 샌디에고 핸디슨은 절대 못 가는 경기가 될 거고요. 그나마 리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고메즈와 이 샌디에고의 타자들과의 타격 지표들을 구종별로 좀 이렇게 찾아봤을 때 제가 그걸로 봤을 때는 오늘도 다르비슈가 아니라 고메즈가 이 샌디에고의 타선에게 좀 공략 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일단 오버도 생각하면서 샌디에고 승을 예상을 했는데 이후에 좀 찾아보니까 비가 옵니다. 이 경기가 52% 확률로 좀 강성률이 나와 있어서 저로서는 이 경기는 구매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구매 못하는 경기고 비 때문에 저는 절대 구매하는 거 추천드리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경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어제 미러키 안타 12개 치고 1점 냈던 경기 진짜 잘 봤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오버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7.5 오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똥줄 오버가 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점수가 났어야 됐었거든요.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패트릭이 다시 선발로 돌아오게 됐고 마이콜라스는 직전 경기가 미러키 원정이었는데 5이닝 2실점인가 1실점으로 잘 막았고 해당 경기 세인트루이스가 3대2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선발 투수는 이제 퀸타나였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패트릭이 나오는데 패트릭도 실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커터와 포심 그리고 싱커를 다 섞어 던지다 보니까 타자들과 타이밍 싸움에서 꽤나 피안타와의 관리는 잘 되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5이닝 정도를 던진다면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문제는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입니다. 지난 경기 이제 마이콜라스가 등판했을 때 경기 라인업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브럴스만 복귀를 하고 도노반이 아마 복귀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둘 중 한 명이 안 왔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복귀하고 타격감이 아직 안 올라왔을 때지만 지금은 도노반과 브럴슨이 각각 9월달에 복귀하고 지금 9월달 타율만 3월 중반 때까지 다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어제는 아레나도까지도 좀 해결을 해주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아레나도는 아직까지 타격감이 개바닥이고 지금은 이제 도노반, 브럴슨, 콘트레라스 가지고 야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세인트루이스죠. 세인트루이스가 또한 거기에 지금 더 해가지고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토마스 세게스. 얘가 지금 버텨주면서 타점을 쓸어 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점수를 내고 있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오늘도 이 패트릭을 상대로 홈에서 조금 점수를 낼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마이콜라스가 그럼 또다시 그렇게 지난 경기처럼 잘 던질 수 있을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미러키 타선 보면은 빈틈이 없습니다. 실제 9월달 타율만 보더라도 미러키가 그렇게 이제 플레이오프 버스를 확정 짓고 나서도 얘네들의 타율은 잘 치는 애들은 4할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못 친다 싶으면 2할 6푼이에요. 다른 팀은 뭐 못 치는 애들은 1할 2푼, 1할 3푼 치는 애들도 막 수두룩한데 미러키 주전들은 지금 좀 못 친다 싶으면 2할 6푼대 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3할 다 넘어가고 막 옐리치도 지금 떨어져 있는 게 2할 8푼대 9월달 그만큼 지금 타격감은 미러키가 안 꿀려요. 이 경기가 마이콜라스도 그때 당시가 좀 잘 던진 케이스가 됐던 거지 또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플레릭도 마찬가지고 뭐 2할 8푼 6리에 뭐 최근 49타수 14안타 2홈런 9타점 그 다음에 튀랑도 2할 9푼 3리 2홈런 8타점
뭐 드루빈 최근에 3할 2푼 1리 치고 9월달, 콘트레라스 3할 2푼 치고 있고, 어제도 맹탈 쳤었던 제이급 그 바워스 4할 5리 치고 있고요. 이제 앤드류 본도 4할 4푼 4리로 36타수 16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타를 치고 있는 미러키 타선 앞에 과연 마이클러스가 또다시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좀 의외의 상황이 나왔던 거라고 봐야 되고, 어차피 미러키 지는 경기는 그 쓰나미 경기거든요, 그거. 그러면은 오늘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마이클러스는 털리면서 세인트루이스가 의외의 점수를 좀 추가를 해주게 되면 8.5점의 기준점에서는 오버가 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경기일 거예요, 이 경기는. 네, 그래서 미러키가 오늘도 이긴다라고 봅니다. 이긴다고 보면서도 이 경기가 오버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전 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이게 선발 싸움에서 마이클러스를 좀 많이 털어줘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경기가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이제 어제 경기 불펜 운영 자체가 세인트루이스가 그 세인트루이스에 지금 자랑하는 필승조들이죠. 자완 로메로, 우반 스반슨, 그다음 마무리 오브리언, 이렇게 3명, 얘네 3명을 안 썼습니다. 그럼 얘네 3명이 만약에 나오게 되는 상황을 연출해버리면 그때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러키가 오늘 이기고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를 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패트릭이 이제 마이콜라스보다 실점이 적게 하면서 미러키가 리드를 한 채로 5이닝을 넘어가야 되고, 마이콜라스가 내려가고 올라오는 불펜 투수가 로이 크로프트 같은 애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내려가고 나서 올라오는 선수가 혹시나 뭐 로메로나 스반슨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미러키도 고전해야 됩니다. 실제 고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좀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도 이거를 미러키 승 오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제 선발 싸움에서 둘 다 실점을 할 가능성은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은 와중에 더 누가 조금이라도 잘 버틸 거냐 따지고 보면은 미러키가 좀 더 잘 버틸 거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는 세인트루이스의 그 필승조급 자원들이 오늘까지도 무리를 하지 않고 휴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는 게 제 경기 시나리오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미러키가 이기면서도 좀 점수가 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랑 LA 인저스 경기인데, 어제 이 경기도 LA 인저스가 이길 거라고 좀 봤는데 이거 콜로라도한테 당했습니다. 제대로 한번 먹었어요. 어제 각각의 핵심 포인트는 5회였죠. 이 2회까지 3대3으로 팽팽하게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오버 양상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5회에 결국 한 방씩 주고받았던 게 콜로라도가 조금 더 펀치가 셌습니다. 네, 그래서 7대6으로 점수가 5회 났던 점수가 그대로 굳어버리면서 이제 전반에 오버를 내놓고, 일단 그래도 시원하게 후반 이제 4이닝이죠. 4이닝 정도는 이제 던져버렸던 양 팀의 경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르케즈 대 핸드릭스 나오는데, 오늘도 뭐 점수는 좀 날 거라고 봐야겠죠. 어쩔 수 없지만 좀 오늘도 많은 점수가 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선발 매치업이 이루어졌고, 콜로라도가 지금 마이애미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경기에 이기지 못했더라도 타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어제 경기에서 이제 오버 양상 속에서 LA 인저스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봤던 이유 자체도, 결국 LA 인저스의 스윙의 이제 상성 자체가 쿠어스필드랑 너무 잘 맞아요. 이 타자들이 치는 스윙 궤적 자체가 공을 띄우다 보니까 쿠어스필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스토프 자체가 훨씬 더 장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제가 생각했던 타자들의 홈런은 아니었지만 LA 인저스가 홈런이 나왔었고, 그리고 워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샤누엘도 어제 장타는 때려냈었고, 지금 아델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좀 잘 됐던 거 생각하면 오늘도 얘네들이 타격으로 꿀릴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제 못했던 거 트라우 말고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LA 인저스의 타격에 대한 장점은 쿠어스필드에서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문제는 결국 콜로라도인 것 같아요. 콜로라도의 타선이 결국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어제 상위 타선이죠. 이제 1번 나왔던 프리먼, 그 다음에 그 3번 타자였죠. 어제는 굿먼, 그 다음에 2번이었나? 모니악하고 그 다음에 도일, 이렇게 아마 4명일 겁니다. 4명. 얘는 4명이 지금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타격이 장타로 정말로 잘 나와요. 정말 코어스필드 안 그래도 좀 조용할 때가 많은데, 타격 소리 밤에 특히 라이브로 지켜보시면요, 방망이 짜게지는 소리가 나요. 방망이가 짜게지는 게 아니죠. 공이 짜게지는 소리가 납니다. 진짜로 쫙 하면서 맞아 나가는데, 빨래줄처럼 진짜 쫙 나가는데, 특히 이 모니악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치는 거 보면은 진짜로. 그래서 그 파워는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핸드릭스 같은 느린 공에 대해서는 공이 좀 더 눈에 들어오게 될 테고, 욕심만 안 부리면 콜로라도도 오늘 좀 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더 보는 경기가 될 거예요, 이 경기는.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지만 기준점 11.5점이면은 오버 생각하는 경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애리조나랑 필라델피아입니다. 저도 어제 경기 이제 네이버 카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 구매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서 한 조합은 어제 필라델피아 팬심의 좀 응원 배팅, 그 다음에 LA 다저스
커쇼 영웅 만들어주기 조합해가지고 축구랑에서 좀 조합해서 구매한 거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맞춰놓고 지금 이제 축구 대기하고 있는데 빨리 방송 끝내고 보러 가야 되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필라델피아 무섭죠. 베이더 정말 예사롭지 않고요. 어제 카스테노스 심판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또 하나 해주고 지금 뭐 타선에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게 필라델피아죠. 오늘도 갤런 털릴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놀라죠. 네, 놀라 안 믿습니다. 저는 저번에 등판했던 경기에서도 놀라 안 믿었어요. 애초에 캔자스 시티전이었었죠. 개털린 경기 그럴만 했습니다. 진짜로 그럴만 했던 경기였었고 저는 오늘도 지금 놀라가 버틸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오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는 분명 너클커브라는 굉장히 좋은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장타 허용률과 그 피안타율을 관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금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매치한데 그렇게 잘 던진 게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그래서 오늘도 애리조나 어제 캐테마르트 치는 거 보셨죠? 정말 잘 치거든요. 애리조나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점수를 못 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놀라가 오늘은 좀 더 잘 놀라를 상대로 좀 잘 쳐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경기가 타격전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면 애리조나도 불펜이 좀 약하고 필라델피아도 필승조를 무리해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타격전으로 좀 끌고 가려는 양상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세이브 상황 오면 그냥 듀란 정도만 써주는 상황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싶긴 한데 오늘도 이 경기는 실제로 해외에서도 애리조나 승 구매율은 46%밖에 안 되고요. 이미 54%가 필라델피아 승을 구매하고 있는데 구매 자금은 78%가 이미 필라델피아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고래들이죠. 이제 세력들도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이길 거라고 보고 큰 돈이 좀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애리조나 승은 절대 못 본다라는 것이 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 구매한 리스크 가져간다면은 필라델피아 승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반팬심 반 분석, 반 명분선에서 반반 아니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그런 근거로 요거는 필라델피아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타격 지표만 사실 놓고 보면은 9.5점 기준점에서 오버도 생각은 해야 되는 경기일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근데 9.5점 오버 갈 바에는 요거는 차라리 그냥 필라델피아 역배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타격 터질 거라는 거 보는 거면 타격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안 꿀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필라델피아 쪽으로 좀 말씀드려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어제는 사실 타격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다저스가 다저스 했죠. 이제 승리 투수 챙겨주는 거를 계획으로 안 생겼고 마지막 삼진을 잡는 것을 자신의 커리어 최종 삼진 기념구로 가져가는 걸 선택하면서 4회 첫 아웃카운트 삼진을 잡아내고 4.1이닝만 던진 채 그 삼진볼을 챙겨서 퇴장했던 커쇼. 그리고 그 커쇼에게 이제 또 영웅적인 경기로 만들어주기 위한 결정적인 홈런포를 또 오타니가 또 하필이면 때려주고 그 뒤를 이어서 무키베츠가 백투백으로 축포를 날려줘가지고 기리를 잡고 다저스가 승리했던 그냥 영화 같은 커쇼에게는 영화 같은 이제 마지막 이제 정규 시즌 경기 좀 그런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타자가 자신의 경기에서 승리로 경기로 마무리될 수 있게 결승 홈런을 때려줬고 자신도 이제 만족스러운 피칭을 하면서 삼진 6개 7개 뽑았죠. 만족스러운 피칭했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글래스노 대 탱인데 어제 다저스가 플레이오프 버스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제 다저스가 샴페인을 안 터뜨렸어요. 다저스는 좀 급이 다르죠. 컵스 같은 팀들이랑 우리는 뭐 플레이오프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지구 우승 못한 게 지구 우승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수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냥 뭐 좀 그런 느낌의 이제 뭐 당연한 듯한 좀 그런 반응을 좀 보였던 게 어제 다저스였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다저스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승수가 딸리니까 플레이오프 이제 대진을 보게 되면은 다저스가 좀 밑으로 밀려나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저스에게는 좀 오히려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기려고는 하겠죠. 사실 글래스노우 나오고 탱이 저번에 또 한번 잘 던진 경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글래스노우가 버텨주는 선에서 다저스가 이거를 조금만 쳐주면은 이거는 그냥 뭐 이겨야 되지 않나. 매츠랑 다저스 중에서 그냥 하나 골라가기 싸움이에요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경기 메이저리그 시간대상으로 좀 마지막 경기 이렇게
대놓고 떠먹여주는 것 같다? 그럼 안 건드립니다. 네, 좀 역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저는 다른 경기 다 이제 봐놓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 이거 한 폴 남아놓고 이거 기도 메타 하다가 빠개지면 진짜 스트레스 졸라 받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인 징크스긴 한데 마지막 시간대에 있는 경기는 좀 잘 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보다는 매치 경기를 좀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다저스 승, 헤디슨까지도 보는 경기입니다만 배팅 여부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 하셔야 되지 않나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조라이언과 세쿠니가 등판하는 더블헤더 미네소타와 클리블랜드의 1차전입니다. 이제 풀토에도 오늘 요 1차전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은 조라이언이 나오는 이 경기는 당연히 미네소타가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클리블랜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욱더 치열하게 와카 싸움으로 이어나가고 클리블랜드의 10연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제 분석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미네소타가 오늘 경기에서 상성이 좋습니다. 조라이언이 9월달 성적이 안 좋아요. 실제로 2경기 연속 털렸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세쿠니의 성적이죠. 세쿠니가 지금 보여주는 후반기 때 이 성적을 보시면요. 이 피홈런이 너무 많아요. 지금 7월 18일부터 후반기 첫 경기부터 여기까지 8월 때 정경기 피홈런을 맞았고 캔자스 시티전에 8인 던지는 동안 이 피홈런 없었지만 나머지 경기 또 피홈런을 허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타겟필드 미네소타는 하필이면 이게 장타 빠지면 시체인 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한테 또 경기를 하면서는 피홈런을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미네소타의 타선이거든요. 양키스 시리즈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못 칠 땐 더럽게 못 치는 게 미네소타인데 이기는 경기에서는 또 홈런 터지면 이기는 게 미네소타입니다. 그래서 장타를 맞을 수 있다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세코니의 등판에 이 조라이언이 그래도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잘해줬거든요. 물론 승리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전부 다 노드 시즌 경기를 했어요. 조라이언이 클리블랜드 상대로. 이 경기가 불펜 싸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야 돼서 이게 언오버로 접근한다 쳤을 때 이제 언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더 접근하기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7.5점이니까 저는 못 걸 것 같아요. 7.5점이면은. 그래서 불펜 싸움까지 간다고 쳤을 때는 미네소타의 불펜이 클리블랜드 불펜보다 약하다 보니 결국은 클리블랜드 승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바가 있는데 저로서는 좀 오늘은 좀 배팅하기 좀 꺼려집니다. 그 홈런이 몇 점짜리가 되냐에 따라서 클리블랜드가 역전할 수 있냐 없냐가 정해져서 그 홈런의 점수 수준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구매로 이어지지는 못할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도 제가 과감하게 그냥 클리블랜드 생역배 물어가지고 이제 애틀랜타 영마행이랑 같이 묶어서 이제 적중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만큼의 자신감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오늘까지도 해외 정배당 구매율이죠. 이 미네소타가 정배받았는데 36%고요. 이미 클리블랜드 구매율은 대중들은 이미 64%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자금도 79%가 클리블랜드 쪽으로 흘러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도 미네소타 승을 보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클리블랜드 승을 구매하면서 내가 시드를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냐면 따지지는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불펜들의 밸류 차이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는 너무 약하고 클리블랜드는 불펜이 버텨줄 수 있고 그 차이가 이 경기에 결국 결과를 도출한다고 쳤을 때는 클리블랜드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클리블랜드 역배 지금 9연승 상승 구간이고 지금 와카 경쟁하고 있고 명분도 충분합니다만 저는 접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판단입니다만 이미 구매율 자체도 마찬가지고 돈도 클리블랜드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해외에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브리핑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들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저녁에 라이브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